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알아볼까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기업들이 인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도 국내 가전제품이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도와 중동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는 어떤지 현재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인도와 중동 시장을 노리는 국내 전자기업들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그쪽을 또 공략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왜 인도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인도는 현재 13억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조만간 인구수 세계 1위인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엄청난 인구수와 더불어 경제도 매년 7%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인도 수출액은 8.6%나 증가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으로서는 꼭 잡아야 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건데요. 국내 전자기업들이 승부수를 던진 분야가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시장 역시 인도, 중동 같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죠. 네, S전자의 스마트폰이 중국 업체들에게 밀려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가운데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와 동남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보다 잠재성을 가진 인도와 동남아에 생산 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인데요. 인도는 중국, 북미에 이은 세계 3위 스마트폰 시장으로 스마트폰 수요는 중국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인도 스마트폰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만큼 아주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도는 13억 인구를 가진 나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휴대전화 시장입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인도 인구 중 4억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보급률은 25%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볼 때 점유율은 어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기업인 S전자가 29%의 점유율로 중국의 업체를 제치고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네. 중저가 제품이 선전했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가격대의 신제품을 출시했고 듀얼 카메라, 얼굴 잠금 해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들을 공략한 전략이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국내 업체가 선전하고 있군요. 그러면 그 다음은 중국의 또 업체가 뒤를 잇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의 S업체가 28%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인도 시장에 진입한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품과 공급망 강화 정책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가 부문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 두 업체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외에 중국 시내 제조사들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두 업체가 점유율 12%와 10%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각각 다양한 신제품과 온라인 전용 제품을 출시하면서 인도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 대비 좋은 성능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독 크게 사랑받는 또 미국의 스마트폰 업체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인도에서 그렇게 큰 성과는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의 A사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A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판매량은 저조하다고 합니다. 현지에 공장까지 두고 판매 중인가요?
네, 인도 당국은 지난해 12월 수입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렸고 같은 해 2월에는 20%까지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생산을 현지화하는 전략을 세운 건데요. 현지 공장 설립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업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인도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자, 현재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은 그러면 어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업체가 올해 상반기 인도 시장에서 판매한 스마트폰은 채 100만 대도 되지 않습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A사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고작 2%로 조사됐는데요. 인도에 큰 관심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 사이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A사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지금까지처럼 하반기에 큰 폭으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인도 시장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 스마트폰 업체가 탑을 달리고 있는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우리 국내 기업이 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 성장 기대해 보겠고요. 그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 시장도 인도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요? 네, S전자가 인도 시장에 냉장고를 처음 선보이면서 인도 프리미엄 가전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인도에 출시되는 이 모델은 810리터 용량의 AKG 스피커와 21인치 스크린, 냉장고 내 카메라, AI 비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2018년형 냉장고 가격은 약 28만 루피, 한국 돈으로 약 460만 원입니다. 아, 이게 절대 싼 가격이 아닙니다. 뭐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출시를 한 건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최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으로 출시국을 넓히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최초 출시 국가이지만 인도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프리미엄 냉장고에 대한 잠재 수요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냉장고를 앞세워서 인도 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을 시작한 겁니까? 네, 인도는 S전자가 공을 들이는 신흥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폰 공장을 완공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일정 중 해당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미 입지를 다졌기 때문에 가전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전자기업 역시 인도의 가전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죠? 네, L전자는 인도 가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도 냉장고 시장에서 30%대 후반 점유율, 에어컨 시장에서는 20% 이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가 인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2016년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 2015년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로 뽑힌 만큼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냉장고와 에어컨이 아주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인도 시장에서 이 업체가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지화 전략 덕분입니다. L전자는 수지를 고려해 정수 성능을 높인 정수기와 전력 공급이 끊겨도 7시간 동안 냉기를 유지하는 냉장고를 출시했는데요. 또 초음파로 모기를 쫓는 TV 등 현지 특화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네요. 현지화 전략이 제대로 통한 것 같은데요? 네, 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인도 뉴델리의 최대 공연장인 시리포트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K-팝 월드 페스티벌 인도의 후원사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L전자는 현지화 전략과 마케팅을 강화해 인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공장에서 모듈 공정을 거치지 않은 반제품 형태인 오픈셀 방식으로 TV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오픈셀 방식은 뭡니까? 네, 패널에 백라이트 모듈을 장착하지 않고 반제품 형태로 들여와서 나머지 세트 조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L전자는 최근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푸네 공장에서 오픈셀 방식으로 TV 제조를 시작했는데요. 우선은 일부 크기의 제품만 오픈셀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왜 인도에서는 이 오픈셀 방식을 도입하게 된 거죠? 네, 오픈셀로 TV 제조 방식을 바꾼 데는 인도 모디 정부가 펼치고 있는 수입 완제품 관세 인상 정책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모디 정부가 인도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뿐 아니라 중국, 일본의 전자업체들도 이 같은 관세 장벽을 넘어서고자 인도 현지 생산을 늘리거나 반제품 조립 형식의 생산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오픈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확실히 우리 국내 기업에 훨씬 유리한 겁니까? 네, 세금을 줄여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에도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할 텐데요. 기존의 완제품 수출 방식으로는 15%의 관세가 부과됐는데 이 경우 인도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판매 가격이 3%가량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사이즈 제품으로 시작했지만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인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TV 제품이 오픈셀 방식으로 제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인도 공장에서 오픈셀 제조 공정을 위한 추가 설비 투자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네, 현재는 두 곳의 공장에 해당됩니다. 네. 1공장은 인도 북부 노이다시에 있고 2공장인 푸네 공장은 2004년 말 완공돼 이듬해 제품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인도 현지 가전시장을 공략하고자 TV와 냉장고 생산 라인 구축을 시작으로 에어컨과 세탁기 등 주요 제품군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13억 인구의 인도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이미 인도 두 곳에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사실 인도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TV 제조사들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시장조사 기관은 2020년 인도 TV 시장 규모가 22조 3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2025년까지는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TV 시장으로 떠오른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L전자는 가능성이 큰 인도에서 대형 프리미엄 TV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000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한 초 프리미엄 TV를 올해 2만 대까지 판매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장이겠죠. 자,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른 인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동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내 두 전자회사의 매출은 중동 시장에서는 아직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향후 중국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들이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 브랜드 가전제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생활 가전을 제품별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공 청소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점유율이 꽤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난해 사우디 진공청소기 시장의 브랜드 점유율을 보면 국내 기업인 S전자가 20.3%, 일본의 P전자업체가 17.7%, 일본의 복합기업인 H사가 16.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L전자의 점유율은 14.3%입니다. 국내 기업 두 곳의 진공청소기 시장 점유율은 사우디 진공청소기 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진공청소기와 더불어서 필수 가전으로 또 분류되는 세탁기는 어떻습니까? 네, 세탁기 시장은 조금 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016년 판매량 기준 L전자가 23.4%, S전자가 23.2%로 전체 시장의 약 절반을 두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두 기업의 판매량 점유율은 2014년 40.8%, 2015년 44%, 2016년 46.7%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중동 지역의 특성상 이 진공 청소기와 세탁기는 필수 가전인데요. 자, 이 진공 청소기와 세탁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TV 시장은 어떻습니까? TV 시장도 국내 기업이 앞서고 있습니다. S전자에 따르면 중동 지역 전체 TV 시장 점유율은 금액 기준 36%를 차지했고 65인치 이상은 49%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두바이에서 중동 지역 최초로 2018년형 신제품을 출시하고 향후 중동 프리미엄 TV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G전자 역시 지난해부터 이란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주요 국가의 프리미엄 브랜드 출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위치한 국제공항 내 최고급 라운지에 TV, 세탁기, 냉장고, 가습공기 청정기 등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국내 전자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이어서 중동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에서도 그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강조했습니다. 네. 그건 넥스트 차이나로 떠오르고 있는 13억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가능한데요. 모디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신동방 정책을, 문 대통령은 인도를 핵심 협력 파트너로 하는 신남방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요? 네,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외교 안보 외연 확장 전략 중 하나인데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져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순방에서 신남방 정책이 처음 소개됐는데요. 기존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의존적 경제 외교에서 벗어나 한반도 남쪽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소속 국가로 경제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미국과 중국에 의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 경험에서 확인했듯이 새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주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점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기존 무역시장의 패러다임 대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인도는 신흥시장 개척이라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최근 부상하는 미국의 새 안보 전략과도 맞물려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른 인도 시장,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까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선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포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